바빠 중학도형 건널비를 공부하겠습니다. 건널비는 친구들이 부피보다는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건널비는요, 겉을 싸고 있는 넓이란 뜻이에요. 그래서 어떤 입체 도형이 있을 때 모든 면을 다 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포장지를 가지고 어떤 입체 도형을 포장한다면 그 포장지의 넓이와도 같은 겁니다. 기둥의 건널비를 먼저 보겠습니다. 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해서 위아래 넓이를 구하고요. 그리고 옆넓이를 구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 기둥의 옆넓이는요, 직사각형의 넓이 4개를 모두 더해도 되지만요. 이렇게 전개도에서 보면 옆넓이를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요, 밑면의 둘레의 길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면 옆넓이가 되는 거예요. 원기둥의 건널비도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. 밑넓이는요, 이렇게 원이잖아요. 원의 넓이 곱하기 2 해서 밑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옆넓이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는데요.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잖아요. 따라서 2파이 r이 됩니다. 파이 r 제곱이 밑넓이니까 여기에 2를 곱하면 되고, 그리고 2파이 r 가로의 길이에 세로인 h를 곱하면 됩니다. 뿔의 건널비. 뿔의 건널비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로 구할 수 있어요.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. 그리고 옆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인데요.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? 2분의 1 곱하고 반지름 곱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곱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. 여기서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L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L 곱하고요.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2파이 r 곱하면 됩니다. 따라서 공식이 파이 r 제곱 플러스 파이 r l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파이 r l을 잊지 말아야겠어요. 왜냐하면 원뿔이 이렇게 있을 때 부채꼴을 그리지 않고 옆면의 넓이를 구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공식입니다. 부채꼴의 옆넓이는 파이 곱하고 반지름 곱하고 모선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. 뿔대의 건널비. 각 뿔대의 건널비는 두 밑면의 넓이의 합 더하기 옆넓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. 각 뿔대의 옆넓이는 각 사다리꼴의 넓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원뿔대의 건널비는요, 두 밑면의 넓이의 합 더하기 옆넓이로 할 수 있는데요. 옆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구의 건널비. 구는 곡면이라서요, 건널비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요.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. 구의 겉면을 가는 끈으로 감고 이것을 다시 풀어서요, 감긴 끈으로 평면 위에 원을 만듭니다. 이렇게 만들어요. 그런 다음 구를 반으로 나누어서 원 위에 놓았더니요, 구의 지름의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았습니다. 이 끈으로 만든 새로운 원의 넓이가 바로 구의 건널비가 되는 겁니다. 파이 곱하기 2r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요. 이것은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. 여러분, 구의 건널비도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. 선생님이랑 한번 다시 외워보겠습니다. 4파이 r 제곱입니다. 실스코너 보겠습니다.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요, 원뿔대의 건널비입니다. 원뿔대의 건널비를 다음 순서로 구하면 됩니다. 원뿔대가 되기 전에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고요. 두 개의 밑면의 넓이를 각각 구하면 되고요. 옆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.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원뿔의 옆넓이의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좋다고 말했습니다. 그 공식 기억하나요?
파이 곱하기 r 곱하기 l이었습니다. 이 큰 원뿔의 옆넓이는요. 파이 곱하기 r인 4 곱하기 모선 8을 곱하면 되고요. 여기서 빼기 합니다. 작은 원뿔의 옆넓이는요.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4로 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것은 24파이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요. 원뿔대의 옆넓이를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안녕.